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공부와 관련된 상담 방송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요, 중국 유학과 관련된 사연을 주신 분의 상담이에요. HSK 시험과 중국 유학 준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으로 상담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저는 중국 유학은 잘 몰라요.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 유학은 가봤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중국 유학은 어떨까? 근데 그 기본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 준비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그리고 HSK 시험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또다시 삽질을 반복할 수는 없어서 보냅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네요. 이미 삽질을 계속 해 오셨다. 삽질을 여러 번 하셨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삽질이라고 믿고 계신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저 한마디가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중국 유학 준비를 알아보던 중 HSK 성적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고 있지만 딱히 성과는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공부 사연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중국 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갈 의미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추론을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HSK 성적이 필수다. 그 얘기를 듣고 HSK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HSK는 미국 유학 가려면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 것처럼 중국 유학을 가려면 봐야 되는 중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겨우 유학 허락을 얻은 뒤 적어도 11월까지 어학 점수를 받아 놓으라는 엄포를 놓았지만 벌써 몇 달하고도 성적이 이 모양이야? 라며 눈치에 압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유학 허락을 받았다는 거는 유학 비용을 부모님이 대주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벌써 대학을 졸업하신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1월까지 어학 점수를 받아 놓으라. 그러니까 HSK 성적이 중국 유학 갈 만큼 나오면 중국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런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이분은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꾸역꾸역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눈치 압박을 준다. 그 말은 이분이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적으면 불안감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공부는 잘 안 됐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공부 안 했다는 거 그냥 다 알려줘요. 불안감에 엄청 열심히 했어야 한다고 스스로 믿으시는 이야기를 저기다 적어 놓으신 거지요. 자, 하는 날에는 눈에 불을 켜고 하지만 안 하는 날에는 손을 놓아버리는, 그야말로 제 자신도 이해 못할 행동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날 하루 공부하고 며칠을 이제 힘들게 또 공부 안 하면서 지내고 그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비하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니 그 하루가 행복한 날이 그 사이에 정말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매일매일이 본인한테는 괴롭고 힘든 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은 지나갔지만 내가 뭔가 충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날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진짜 유학을 원하나? 라는 의문이 들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유학을 원하는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뿌역뿌역 이 공부를 그냥 할 수 없이 이어가고 있는 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냥 나의 세월을, 소중한 나의 젊은 날의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하게 말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유학을 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목표, 절실한 목표가 있어도 이렇게 외국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어 공부 자체가 그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학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 자체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불안감도 매일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별로 즐겁지 않을 공부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공부 코스프레 하듯이 하고 있으면 더욱더 공부에 몰입이 안 되죠. 제 이런 답보 상태의 어학 점수, 그렇죠. 그러니까 어학 점수가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수준만 유지하는 거기서만 계속 맴돌고 있지 더 뭔가를 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유학 준비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유학 준비를 유학원에 가면 유학 준비하는 방식을 알려주지요. 이제 어느 학교에 이렇게 해서 원서 넣고 어느 학교 가려면 점수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지만 그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 내가 왜 유학을 가야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WPI 프로파일을 보면요, 이분이 로맨티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 같이 있고요. 그리고 LSI 프로파일도 지금 현실에서는 취향이 엄청 높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상 공부에서는 수제 공부가 있기는 하는데 저게 조금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이분의 WPI 성격 검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이분은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두 개가 같이 높아요. 그래서 저 빨간색 글씨가 영어 알파벳에 M자 같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는 M자 유형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맨티스트의 어떤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불안감이 있는 그런 마음과 아이디얼리스트의 독창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남다르고 싶고 엉뚱하고 그런 면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굉장히 엉뚱해 보이지만 어떤 날에는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 그런 면을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가 혼란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은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얼리스트적인 그런 능력과 로맨티스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능력을 잘 발휘만 하면 굉장히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남다른 자신의 생각을 아름다운 감성으로 풀어낼 때 정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수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수련의 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그 성향이 하나만 높으신 분들은 한 5년을 하면 된다 칠 때 이 두 가지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내가 한꺼번에 다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의 수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이 지금 중국 유학 준비를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저 에이전트 성향도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고 거기서 컬처하고 에이전트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왜 유학 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히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히 있다면은 타인 평가인 셀프도 조금 더 올라가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저분의 프로파일로 봐서는 공부에 몰입도 하지 않고 계시고 정말 공부한다고 앉아 계시면서 특별히 남들이 보기에 뚜렷하게 뭔가를 한다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죠.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요. 뭔가 그런 것들로 하루를 보내면서 그래도 하루에 내가 1시간이라도 공부를 했으니 내가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건 맞아 라는 위안을 스스로에게 주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좀 반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셀프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에 비해서 저 정도 나오시는 걸로 봐서는 아직 유학이라든지 나의 미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확고한 믿음과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나도 아직 설득을 못했는데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돈을 받아내서 유학을 간다. 얼마나 가능할지. 근데 또 이분이 더군다나 지금 매뉴얼도 꽤 있으셔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루에 공부는 10몇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학을 가려면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나는 이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면서 유학 간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그닥 편치 않다는 것을 이제 이 WPI 검사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공부 스타일 검사
Learning Style Indicator LSI 검사로 보면요, 이분이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한 올해 초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취향 공부는 높지만 그래도 공부 도피생은 0으로 나와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공부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고, 단지 이 공부를 하는 게 거의 취미생활 하는 수준으로 하고 계셨다. 이분에게 있어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꼭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아니면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해보자, 이걸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생활을 잘 규칙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7월에 한 LSI 검사 결과를 보면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이에 변한 이분의 마음이거든요. 7월 검사에서는 공부 도피생이 살짝 올라갔어요. 저거는 큰 변화예요. 이제 나는 이 공부하고 결별하고 싶은, 공부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인 걸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공부에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 검사에서도 수제 공부가 점수가 내려가고 멘붕 공부가 점수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생활 관리를 하는 데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살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단어를 몇 개 외우고 단어를 어떻게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HSK 시험이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시험은 제일 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국어 능력 국제 표준 시험으로 듣기, 독해, 쓰기를 평가하여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고 국내의 대학에서 특목고 입시, 졸업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중국과 거래하는, 중국어가 꼭 필수인 그런 회사에서는 이게 당연히 채용과 승진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등급별 수준이 HSK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1급은 그냥 기초적인 회화, 그러니까 150단어 이상이고요. 그리고 6급은 5,000단어 이상. 그래서 중국어 정보 쉽게 이해하고 구두산 서면상 자신의 견해를 유창하게 전달, 거의 원어민 수준 같이 되는 게 6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유학을 가려면 기본이 HSK 5급은 나와야 된다고 해요. 5급은 중국어 책, 영어, TV 감상 가능, 중국어로 연설 가능.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토플, 그 IBT로 200점 나와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200점은 나와야지 그래도 웬만한 학교들을 가서 공부를 영어를 따라가는데 그렇게까지 큰 불편은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이럴 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게 뭐 술술술술 다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따라갈 수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HSK 5급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공부를 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새로 개편됐다고 하는데, 개편됐든 안 됐든 이분은 중국어를 지금 굉장히 잘 말하고 잘 독해하고, 그리고 listening comprehension이죠. 잘 듣고 이해하는 거, 그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외국어로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꼭 필수적인 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듣기, 말하기, 쓰기, 그게 이제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일단은 스스로 내가 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중국 유학을 왜 가려고 하는지 스스로 그거를 일단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목적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 그래도 뭐 이런 거 해봐야지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내가 꼭 하고 싶은 거든가요? 아니면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나를 속이는 방편이었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WPI를 조금 알아요. 근데 내가 아직 대학 졸업하고 나이가 젊어. 그래서 지금 막 WPI를 뭘 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에도 WPI를 소개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에 가서 중국어도 더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중국 문화는 어떤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중국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지, 나 그런 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것을 교육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나에게 어떤 욕망이 있다면 중국 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에서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중국에서의 이 비즈니스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배워볼까? 뭔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매일매일 이 공부를 할 동력이 생겨요. 나의 욕망을 뚜렷이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내 미래를 그려나갈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히 글쎄 중국 유학을 가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막연히 하면요. 모든 게 막연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 철학자 존 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00년도 더 전에 How We Think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좀 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굉장히 멋진 말이 있어요. 막연한 의미는 젤리 같아서 분석을 할 수가 없대요. 물컹물컹 젤리를 어떻게 분석을 하듯이 이렇게 분리를 해보겠어요. 그거는 너무 단단하지 않아요. 너무 질척질척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믿음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다른 믿음을 지탱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막연한 생각 위에서는 다른 어떤 나의 믿음이나 계획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걸 뚜렷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중국어 공부를 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중국어 공부라는 게 지겨워요. 이분은 그런 지겨운 거 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 M자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때 그 공부가 즐겁지 무조건 외우고 뭔지도 모르고 외우고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런 것도 별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부하는 것도 자신에게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학원 다니고 계신 건지 인강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험 문제 중심으로 열심히 문제만 풀고 계신 건지 단어만 외우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중국어 책, 영화, TV 감상 가능. 그러면 중국어 책, 영화, TV 감상하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중들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TV에도 중국 드라마 보여주는 TV가 따로 있고 요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모든 곳에서 중국어로 된 드라마를 한 달에 정말 한 10,000원 정도만 결제하시면 다 접할 수 있는데 랑야방 같은 고전도 좋지만 거기서는 쓰는 말들이 아무래도 옛날 말이잖아요. 중국도 현대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따라해보고 듣고 그렇게 감상을 하면서 나의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틈나면 중국 무협지라든지 중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중국어가 그렇게 지겹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유학 가기 위해서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럴 때 영어 소설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려운 책 아니고 정말 그냥 소설책. 그래서 그거를 읽고 또 영어로 된 그때는 한국에는 AFKN이라고 그 미군 방송밖에 영어 하는 게 없었어요. 그걸로 뉴스를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어떤 언어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풍부한데 그런 식으로 시간이 될 때 쉬는 시간에 나한테 그런 걸로 즐거움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느는 게 내가 보이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전에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그런 게 보이는데 시험 문제만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는 답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수 그대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문제만 계속 풀면은 늘지가 않아요.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가 더 단어를 많이 알아지고 그걸 읽고 그거를 소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시험 유형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중국어 실력이 되고 시험을 딱 앞두고 한두 달 정도 계속 그걸로 시험 보는 식으로 반복을 해봐야 돼요. 토플 시험도 그렇거든요. 말하기까지 요새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놓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리고
독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연습을 문제집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내가 그 실력이 조금씩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단어를 외우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 M자 성향 분들이거든요.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이 있게 외우면 훨씬 잘 외워져요. 그래서 중드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죠. 그런 거를 보면서 스스로 중국어를 생활화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자신의 목표를 뚜렷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중국어 공부는 중들을 보고 뭘 해도 크게 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확고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긴 시간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국어 한 과목만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어 드라마 같은 거 귀에 꽂고 들으면서 그거 말 내가 따라 해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 얘기한 거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중국어 책 읽으면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거 공부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독서실에 가서 해야 되는 공부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하루 종일의 생활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틈틈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딴 것도 하시면서 하루에 한 6, 7시간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왜 중국 유학을 가야 되는지 스스로 이유를 정확히 하시고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하셔서 그 마스터 플랜, 그 청사진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청사진을 만들 때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를 속이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 코스프레 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게 왜 필요하고 중국 유학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라는 거를 내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해나갈 수 있으세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도 너무 이 시험 중심으로 하시기보다 정말 그 공부를 즐기는 방식으로 중도 보시고 또 그거 따라 해보고 이렇게 중국 책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하루 생활하는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하면 중국어를 많이 접하고 정말 마치 중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어를 접하면서 그 공부를 하셔야지 성적이 결국은 마지막에 나와요. 뭐 하루 일주일 그렇게 해봤는데요, 성적 안 올라요. 일주일 해갖고 안 올라요. 근데 이렇게 몇 달을 해보세요. 이렇게 3개월, 4개월만 하셔도 중국어가 훨씬 나한테 편해질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에 1시간?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하루 종일 중국어와 같이 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국 가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지 중국에서 공부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가서 그 나라 언어를 풀리 쓰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유학원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한국어 실력만 늘리는 방식으로 사는 분들은 저는 제대로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여기서부터 중국어를 그렇게 체화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이 느껴지셔야지 이분이 하루하루 공부해 나갈 힘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오늘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미래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법 상담이나 LSI 해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 사연이랑 WPI 검사, LSI 검사 결과 보내주시면 한 분 정도 선정해서 월 1회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는요, 위즈덤센터 카톡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 wisdomcenter@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사연과 저희 방송이 이제 어른들 공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른들뿐만이 아니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이 공부하고 관련돼서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하고 비공개로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면 또 위즈덤 센터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 세션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